지금부터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부터 혈관까지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에 주축된 허벅지와 종아리 건강법. 첫 번째, 경련이 많이 나시는 분들, 쥐가 잘 난다면 후방 근육 스트레칭을 하라 지침을 주셨어요, 오 교수님. 네, 후방 근육, 허벅지에는 뒤에 이제 햄스트링이 있고요. 햄스트링 바깥에 반근양근, 반막양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종아리 쪽에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비복근이 두 개가 있고 저기 가운데 가느다란 가자미근이 이렇게 가자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 쥐가 나면 이 후방 근육을 펴주는 왜냐하면 쥐가 나면 이제 저런 근육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짧아지거든요. 수축한 느낌이 딱 네네, 들더라고요. 수축해서 굉장히 짧아져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쭉 편 상태에서 앉거나 누워가지고 발끝을 몸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확 당기면요. 통증도 증가할 뿐더러 근육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당기셔가지고 늘어나는 그 감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좀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근력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한다면 속도 업, 근파워 운동을 하라. 근파워 운동 어떤 건가요? 이게 보통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좀 천천히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환자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낙상, 넘어지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잃었을 때 이렇게 다리를 탁 하고 짚어야지 안 넘어질 수가 있는 맞아요. 겁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은 스피드가 있어야지 낙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력 강화 운동과 더불어서 만약 관절염 같은 게 있으면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류의 근파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련 푸는 스트레칭부터 하체에 힘 기르는 근파워 운동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리나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근육에 힘을 붙여보자고요. 많이 배웁니다, 오늘. 네. 이쪽을 바라보시고 매트 위에 앉아주실게요. 네, 우리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스트레칭은 이렇게 발등을 당기는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는 거고요. 네.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집에 다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릎을 접어서 수건을 가볍게 발바닥에 걸어주세요. 네. 약간 뒤꿈치 쪽에 걸어주시고요. 뒤꿈치 쪽에? 네, 예, 예. 그대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네, 무릎을 접으신 상태에서 접어. 네, 여기서 이제 무릎을 천천히 펴시면서 뒤꿈치로 수건을 천천히 밀어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으셔도 되니까 펴지는 만큼만. 반복하시면 반복하실수록 근육이 늘어나서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되시면서 펴지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밀어주실게요.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네, 스트레칭이 되시면서 약간 근육이 떨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은 반복하시면 거예요? 없어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셔도 되세요. 반드시 반대쪽도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에 무릎을 천천히 펴서 펴서. 스트레치. 네. 접었다가 한 번 접었다가 더 펴서. 스트레치. 네, 잘하셨어요. 이 다음으로는 근파워를 높일 수 있는 운동 방법 알려드리도록 근파워 하겠습니다. 네, 엎드리실 거예요. 엎드려요? 네, 그대로 엎드리셔서 팔꿈치를 접고 팔 전체를 바닥에 편안하게 대어주세요. 네. 두 다리를 붙여주시고 배를 쏙 집어넣고 상체를 곧게 세워서 시선은 정면을 보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조금 빠르게 2번 당기실 거예요. 하나, 둘, 내려놓고. 당기는 속도가 내려놓는 속도보다 빠르게 2번 땡기고 뻗고 아, 빠르게 킥, 킥, 다운, 앤 킥, 다운. 순발력이 한 번 더 길러지겠다. 킥, 다운. 다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 땐 천천히, 당길 땐 좀 빠르게 킥. 이런 속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동작은 그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팔을 길게 뻗어 팔 위에 머리를 얹혀놓고 펴실 거예요. 두 다리는 골반보다 앞쪽, 내 몸보다 앞쪽으로. 앞쪽에 놓으실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를 조금 빠른 속도로 천장을 향해 킥 올리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천장 향해서
킥. 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네, 다시 킥. 천천히 내려놓고. 한 번 더. 킥. 네. 이 동작도 올라오는 속도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주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반대쪽도 그대로 돌아서 반대쪽도. 네, 5번에서 1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다리가 내 몸보다 발을 앞쪽으로. 예. 네, 상태에서 편하게 아이고. 머리는 드시고 한번 차보실게요. 하나, 킥. 네, 내려놓고 이것도 되는 범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킥. 네, 천장 쪽으로 킥. 네. 위로. 위쪽으로. 그렇죠. 한 번 더. 아. 킥. 잘하셨어요. 네. 엎드리셔서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일어나실게요. 아이고 그 여기까지. 파워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유, 오늘 김혜영 씨가 땀 빼시네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영양소로 이제 듬뿍 채워야겠죠. 어떤 거 채우시면 좋으냐? 단백질이 키워드입니다. 단백질까지 꼼꼼히 섭취해야 근육이 붙는다고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근육의 그 구성원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셔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젊었을 때와 좀 다릅니다. 먹는 방법과 먹는 양이 다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력 운동 후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섭취를 하게 되면 합성 능력이 최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합성 능력도 떨어질 뿐더러 24시간 동안 이 합성 능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성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0.8에서 0.9g인데 노인분들 이게 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1.0에서 1.2g이고요. 만약에 쇠약한 노인이나 만성 질환을 가지거나 또 운동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아픈 분들은 보통 이제 1.2에서 1.5g을 섭취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60kg인 노인인데 별 병이 없다. 그러면 이제 60에서 70g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를 단백질로만 한꺼번에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루에 3번을 나눠서 끼니당 한 20g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이 20g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나 뭐 연어 같은 경우는 100g 정도가 되고요. 그 닭가슴살 경우에는 한 80g, 그래요? 계란은 삶은 계란 4개, 네 개? 두부는 2모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 드시지 않으면 네. 단백질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력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저처럼 다리 잘 붙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부종 있는 분들은요. 하루 10분 허벅지와 종아리 주무르면 붓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붓는 데는 사실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그냥 짜게 먹어서 붓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프관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발이 띵띵 부어서 양말 자국이 난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맥 문제가 아니라 인프액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인프액이 쭉 퍼져가지고 붓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아까 신부정맥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아리를 꾹꾹 눌러가지고 그쪽에 있는 정맥 쪽에서 위로 올리는 순환을 해주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고요. 발 자체는 꾹꾹 누르게 되면 오히려 인프관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발 마사지는 마사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착하다 하는 식으로 그냥 쓰다듬듯이. 쓰다듬는 식으로 위로 올려주는 게 더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하체 건강법 이제 진도 다 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심장인데요. 심장이 걱정된다면 까치발 들기 운동을 매일 해라. 이거 한다고 심장에 좀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까치발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종아리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혈액을 심장까지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닐 때 움직이는 그런 보행으로서 이제 혈액이 위로 펌핑이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까치발에 들게 되면은 네. 저런 식으로 혈관, 그러니까 정맥을 밑에서 펌핑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리턴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네, 이렇게 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각 10시. 네, 하체 운동은 어떤 식으로 좀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까치발 운동이요. 까치발 운동을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히 들어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단순히 들어 올리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제일 많이 손상되는 근육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킬레스건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제일 많이 끊어지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을 너무 강화만 시키게 되면은 네. 부상의 위험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뿐 아니라 유연성을 길러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운동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까치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까치발을 쭉 거꾸로 당겨라. 그렇죠. 발 뒤꿈치가 오히려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운동이 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체 건강법으로 알차게 꾸며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